굿모닝 신소장 청취자 상담 코너입니다. 이 상담은 제 카톡으로 청취해 주셨던 청취자분께서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요거를 제가 신소장님께 부탁을 좀 드렸어요. 보내드리고 그 상담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엑스파일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송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부동산 엑스파일의 알찬 정보 감사하게 생각하며 듣고 있습니다. 신 소장님이 재개발에 관한 명쾌한 설명에 감사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인천 지역 중상인천 초등학교 인근의 재개발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인천 구역은 2011년 조합원 찬성이 저조했었습니다. 당시 사업률이 좋지 않아서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보다 훨씬 낮아서 다들 반대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기부 체납 비율을 낮추거나 종하향을 해서 사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 재개발된 아파트 시세도 좋고 임대가 잘 빠지는 곳입니다. 신 소장님, 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간석동에 있는 상이천 초교 주변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의 사견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간석 상인천 초등학교 주변의 경우 현재 사업 시행 인가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아마 변경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세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존 세대수와 그리고 지금 만들어주는 세대수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변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형을 좀 줄이고 평형을 좀 적게 만들면서 큰 평수를 작게 만들면서 몇 개를 좀 늘리는 형식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자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종하향을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디테일적인 부분이 정보가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관련 카페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루트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어요. 이분께서는 파파 게시판이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메일 주소를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주시면 제가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게시판에 주소 한번 나중에 남겨주시고. 우리 게시판 좀 이렇게 질문이나 게시판에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게시물만 있는데 좀 그래요. 네.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네, 돼야죠. 우선 상인천 초교 인근 재개발 지역을 살펴보면 면적은 13만 7,842제곱미터, 약 4만 1,000평 정도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재개발 지역 치고는 조금 넓은 편이죠. 네. 인근에는 간석 오거리역이 있고요. 그리고 인천시청역이 있는데 애석하게도 이게 다 인천 지하철 1호선에 있는 역들이에요. 제가 한번 그쪽에서도 업무를 봤었고 그리고 일반 서울 지역에서도 업무를 본 결과 그 지역에 있는 지하철의 역세권은 뭐 예를 들면 서울권이나 서울권에서 연결이 되는 뭐 일반 국철 같은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역에 생기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다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싶긴 해요. 인천 지하철은 인천권을 이렇게 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선 상인천 초등학교 인근 재개발 지역이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는 상인천 초등학교가 있고요. 인천 주원 초등학교 등의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조금 먼 상태예요. 그리고 주변의 기반시설로서는 중앙공원이라는 아주 되게 인천 지역에서 최고 넓은 휴게공원이 주변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생활권은 편리한 생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건축 세대수는 약 2,200세대 정도로 되어 있고요. 면적 대비해 가지고 제가 세대수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네, 시행사는 현재 삼성물산을 주축으로 한 대림산업, 하나건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는데요. 제가 여기서부터 좀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들이 선정된 것이 바로 2009년도 말이라는 겁니다. 2009년도 말이요. 네, 그리고 그 지리자분께서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까지 2011년도 최초 분양 그 공고가 떴어요. 네네. 네. 근데 지금은 2016년이고 그리고 그렇죠. 그 지금 조합 측이나 아니면은 일반 시행사 측에 전화를 해본 결과 네네. 그렇게 네, 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는 네, 물론 그거는 제가 그 관련 커뮤니티 카페를 보고 제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네, 추정이고요. 추정.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우리가 재개발 지역을 처음에 했을 때 2006년도 8월 달부터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재개발 예정지들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첫 단계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듯이 1년이나 2년 그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재개발을 1단계, 2단계를 해가지고 정말 많이 지정을 시켰어요. 지속적으로 그 지정을 했었는데 이 사업지는 2008년도경에 지정이 된 사업지예요. 네. 우리가 일반적인 그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8년에서 9년 정도를 그러니까 입주까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그러니까 종합의 청산까지 9년 정도를 보게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녹록한 기간은 아닌데 지금 8, 9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현재 사업 시행 인가 부분에서 그것도 2011년도에 받은 것이 지금 현재까지 그 답보 상태가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보여진다. 그렇게. 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너무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있겠지만요. 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에서는 뭐 세대수가 너무 적다, 아니면 뭐 감정평가를 적게 받았다, 네, 그런 부분보다도 사업이 진행이 되느냐 안 되냐,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볼 수 있는 그 하나에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 사업 자체가 그 본질적인 수익의 모델인 사업 자체가 진행이 잘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겠네요. 네. 네. 그리고 최초 그때 그 조합원 분양을 시행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2009년도인가요? 네. 네, 제가 한번 봐야 되는데 2011년인가 9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사업지는 초창기 조합원 분양 가를 1,000만 원으로 잡았더라고요. 네, 평당 1,000만 원요. 예. 분양 공고를 내렸었는데, 네네. 지금 2016년 당시, 지금 현재 살펴보면은, 물론 실전 보장이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그쪽 인근에 아파트가 2군데가 있습니다. 비교 우위를 따질 수 있는. 네, 그 간석 금호 어울림이 2005년에 준공된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간석 레미안 자이. 네, 여기도 그 대단지로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건 2008년식입니다. 이 가격대를 살펴보면 지금 어제 2016년 10월 22일자 KB 시세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네, 33평형 기준으로 보면 94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좀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2011년도는 그때보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그나마 가격이 올랐다는 그렇죠. 시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같은 가격으로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가를 1,000만 원으로 잡았다. 그러면 그 일반 분양을 얼마로 해야 되는지 가격 경쟁력이 안 맞네요. 네, 맞습니다. 1,200으로 잡았다고 치면 1,200은 부계 쪽이나 아니면 부평 중심권에 있는 아파트의 현재 시세와 맞먹거든요. 아무래도 구월동이나 여기 남동구 쪽에서는 간석동 포함입니다. 남동구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부평보다는 약간 입지적인 면에선 떨어지긴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부정적이지 않나라고 경쟁적인 부분에서 밀리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제가 이 지리자분이 만약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하지 않으셨다면요. 제가 그 2016년도 3월 달에 제가 강의 준비를 했을 때 그때 뭐 아이언 뉴타운이나 그런 쪽만 알아보지 않았고
뭐 수원 쪽이나 일산 쪽에 있는 재개발 지역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네. 네, 그런 쪽의 물건들을 살펴보면 그 인천 지역보다 역에서 더 가깝고 더 서울 진입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네네. 세대수 차이도 웬만큼 나는 핫한 지역이라고 하죠. 그런 지역에 있는 일반 다세대 빌라도 이것도 몇 개를 한번 제가 포스팅 된 거나 아니면 제가 주변 부동산에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네네. 금액대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대체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좀 진행이 빠른 관리 처분 인가가 완료가 된 지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수도권 지역의 재개발 지역을 살펴보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네네. 만약에 하나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물론 이게 보면 2008년도에 진행이 되면서 사업 시행인가 첫 번째 사업 시행인가까지 2011년도에 받았다면 그때까지는 완만하게 그리고 빠르게 비교적 진행이 됐다고 보여지긴 해요. 그리고 또 2016년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빨라질 수는 있는 면이 있겠지만 재개발을 기다리는 투자 수요로서는 조금은 다른 지역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도 시점을 지금이라도 잡아보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어떻게 이해는 되셨어요? PD님 입장에서는? 저는 뭐 봤기 때문에 보내주신 자료를 봤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이래 진행이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또 말씀을 또 한 번 더 들어보니까 네. 한번 신중을 좀 기해야 되지 않나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이쪽에 대해서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요 양극화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접근성도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물건을 선택을 할 때도 다양한 정보를 습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보다도 그렇죠. 대체되는 물건들 그리고 대체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만약에 투자를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케이. 오늘 뭐 청취자 상담은 여기까지 하죠 뭐.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신소장 청취자 상담 코너 네. 인천 지역 중 상인천 초등학교 인근 재개발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습니다. 저는 김 PD였고요. 신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